안녕하세요, 끼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지금 백지연에서 업로드한 쇼츠 중에 제목이 남의 불행을 고명으로 해야 더 만난 자기의 행복, 이런 쇼츠가 있었는데 그 쇼츠의 조회수가 현재 지금 확인했을 때 114만이에요. 더 늘어나겠죠? 일단 조회수도 참 많고, 그리고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거의 토론 수준의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또 심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고, 또 제가 인용한 그 말이 소설가 박완서님의 남옥이란 책 중에 나오는 글인데, 이게 소설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소설과 작가의 의도도 오해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남의 불행을 고명으로 해야 더 고소하고 만날 자기의 행복이란 그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전후 맥락을 좀 읽어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책을 갖고 왔어요. 박완서님의 남옥. 박완서 선생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여러 소설가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한 분이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박완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메리어트 호텔에 있는 중식당에서 박완서 선생님이랑 현대문학 대표님이랑 세 명이서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과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11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 꽤 됐는데도 자주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남옥은 그 박완서 선생님이 39회 쓰신 책인데 첫 책이에요. 첫 소설. 그런데 그 소설이 당선되면서 이제 소설가로 등단하신 거거든요. 이 쇼츠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저는 그 남옥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한 여성이 39살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놀랐어요. 남옥이란 소설은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를 표현하는 건데, 그 남옥이 왜 남옥이어야 하는지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설은 한국전쟁 1951년 이후에 서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여주인공 이경이 많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삶에 대해서 서술하는 책인데, 여주인공 이경의 가족이 큰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 시대만 해도 아들이 가장 중요한, 장손이 가장 중요한 이런 시기였는데, 전쟁통에 주인공 이경의 두 오빠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세상이 다 무너진 거죠. 온통 회색 빛에 휩싸인 그런 분위기로 평생을 살아가고 그 슬픔과 절망에 짓눌린 채로 살아가는 젊은 여성이죠. 그런데 이 이경이라는 주인공이 끊임없이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오빠가 세상을 떠나서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면서 생긴 그 슬픔도 있지만, 그 오빠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 그런 죄책감이죠. 왜 그랬냐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전쟁통에 이제 각 집마다 아들들을 피난을 보내죠. 피난을 떠났다가 피난을 못 떠난 아들들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곳곳에 이제 숨어 있는 아들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큰 집, 작은 집, 장손, 종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작은 집이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두 아들, 딸이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 집의 큰 집의 큰아버지와 아들이 피할 곳을 찾아서 이 집에 갑자기 온 거죠. 주인공 이경의 집에. 이경의 어머니가 큰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잘 대접을 하려고 어디에 숨겨드려야 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주인공 이경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오빠 2명을 행랑채로 숨기고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를 이 집 안에 안채 있게 한 거예요. 행랑채에 숨기자고. 왜냐하면 주인공 마음에 불현듯 뭔가 행랑채가 좀 더 외지고 사람들이 잘 안 들여다보니까 더 안전할 것 같았던 거예요. 수색 대원들을 찾으러 와도. 그러니까 우리 두 오빠는 좀 더 안전한 곳에 옮기죠 해서 행랑채에 숨기게 하고,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는 안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숨기자마자 바로 그날 새벽 대단한 폭격이 있었고, 그 폭격이 하필이면 행랑채로 떨어져서 그 두 오빠가 너무 슬프게 세상을 떠나는 거고, 그 처참한 광경을 어머니와 이 딸이 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경은 내가 괜히 오빠들을 원래 방에 있게 했으면 되는데 행랑채로 옮기게 해서 두 오빠가 세상을 떠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어머니는 세상을 너무 괴롭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오빠들이 세상에 떠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이 딸한테 한 말이 또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하늘도 무심하지, 두 아들은 데려가고 계집애만 남겼다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경은 여성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간 여성으로 전쟁의 상처가 핥고 간 삶을 살면서 죄책감과 상처에 휩싸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죠. 오빠 2명이 떠난 다음에 큰아버지가 이 집에 와서 위로한다고 온 건데 그 위로가 위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인공 이경이. 그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남의 불행을 고명으로 해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끼누님들 책 좋아하시잖아요. 또 제가 책 읽어드리는 거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큰아빠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주인공 이경이 마지못해 그냥 큰아버지가 오시니까 사촌 형제들에 대한 안부를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언니들은 다 잘 있어요? 그럼 큰아버지 얘기예요. 진이는 이번에 훈장을 타고 중령으로 진급했지. 그리고 아주 좋은 자리로 가고 민이도 둘째 아들이죠. 저의 형 덕에 말이 군대 생활이지 누워서 떡 먹기로 편하지. 나니하고 마리, 이건 딸이에요. 나니하고 마리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고 피아노가 집에 없는 게 짜증들이다만 전쟁 중에 피나 나는 통에 그쯤 고생도 안 하겠니? 이런 큰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주인공 이경이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전쟁 중에 하나도 다치지 않은 그의 아들, 딸의 이름을 나열하며 완전히 주름을 폈다. 순간 그는 거침없이 행복해 보였다. 우리 집의 처지와 자기들과 비교함으로써 그의 행복은 완벽한 것 같았다. 남의 불행을 고명으로 해야 더욱더 고소하고 만난 자기의 행복. 이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이 표현이 나왔던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주인공의 마음이 어떠해서 이런 마음이 나왔는지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나는 인사성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선 하나의 심술궂은 생각이 사납게 일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쟁이 몇 번이고 되풀이될 테고 그 사이에 전쟁은 사람들에게 재난을 골고루 나누리라고. 나는 다만 재난의 분배를 일찍 받았을 뿐이라고. 작가가 주인공 이경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려고 했었던 건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작가의 책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 표현도 박완서 선생님의 글 중에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에요. 아, 전쟁은 분명 미친 것들이 창안해낸 미친 짓 중에서도 으뜸 가는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미친 짓이죠. 미친 놈들이 창안해낸 미친 짓이다. 그런데 그 미친 짓을 창안해낸 미친 놈들은 절대 죽지 않죠. 아무 죄도 없는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그 젊은이들의 죽음에 얽힌 많은 가정들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 속에서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는 한 가정, 그 속에서 또 더 큰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쟁의 상흔과 그로 인해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상처와 극복,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예술가의 갈등, 이런 것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마지막에 이 책의 제목이 왜 남옥인지를 아는 표현이 나오죠. 남옥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이경이라는 작가가 짝사랑하는, 뭐 짝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키도 화가가 나와요. 근데 그 오키도 화가의 그림을 봤을 때 처음에 이 사람이 그 나무를 고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죽어버린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 그런데 나중에 이 소설의 마지막에 그 오키도 작가의 유작전에 가서 그 나무 그림을 보면서 이 주인공이 내가 고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나목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책의 마지막에.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이 어두운 단칸방이 그 화가의 방이었어요. 단칸방에서 본 한밭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스리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프도록 절실하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그가 불우했던 시절, 화가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전쟁통에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전쟁통에 온 민족이, 온 가정이 암담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다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봄에는 다시 피어나리라. 이런 의지와 인간의 의지와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참담했던 전쟁을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이경이란 주인공도 그런 아픔을 겪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미래의 희망에 대한 인간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목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게 남의 불행을 고명으로 해야 더욱더 고소하고 맞는 자기의 행복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런 이야기였어요. 인간의 심리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인간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그걸 이해하고자 이런 것을 더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해가 굉장히 건설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같은 세상에 살고 같은 환경에 있어도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또 저마다 다르게 편집된 기억을 갖고 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해석할 때 같은 사건을 받아들일 때 전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욱의 이야기 또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해석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공론의 장을 열어두고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 이런 주제를 갖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과 토론해 본다면 우리 밤새도 안 끝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시간도 한번 전 기회 되면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는 소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그저 저에게 읽을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좋은 정보와 좋은 지식을 주는 걸 먼저 읽기에 급급한 마음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소설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양극화돼서 이쪽과 저쪽이 너무 심하게 적대시하고 나만 옳다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들의 진실, 이들의 진실이 따로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인간 밑바닥에 있는 마음과 진심은 오히려 이렇게 겹겹이 그냥 포장하고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설가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탐구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어쩌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가끔은 소설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 여러분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호응하셨던 그 제목대로 이 책을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아요. 이런 공론의 장을 여러분께 열려드리려 이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런 생각해보는 시간도 참 재밌지 않아요? 다음 시간엔 또 무슨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뵐지 생각해보고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끼누 여러분.